흥선대원군이 저잣거리에서 상갓집 개처럼 행동하고 다닐 때의 일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행실을 보고 이러쿵 저러쿵 입방아를 찧었습니다. 에라이, 저걸 왕족이라고? 그러게나 말이지. 정말 한심하구만. 그러던 어느 날 흥선군은 안동김 씨 집안에 큰 잔치가 벌어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벌써 거나게 취한 채 거지 행색을 하고는 대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놈들아, 당장 문을 열거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문지기가 곧장 달려가 주인 어른께 아뢰었습니다. 나으리, 흥성군이 대문 앞에서 주태를 부리고 있습니다요. 안으로 들이거라. 흥선군이 막무가내로 들어오더니 여러 대감 앞에서 외쳤습니다. 이놈들아, 뭐 하느냐? 당장 술상을 가져오너라. 그는 술에 잔뜩 취해 횡설수설하며 마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안동김 씨들이 혀를 차며 마당에 고기를 던져주는 것이었습니다. 옛다, 여기 고기나 주워 먹고 썩 꺼지거라. 흥선군은 자존심도 없는지 개처럼 납작 엎드려 그 고기를 맛있게 뜯어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광경을 본 안동김 씨들이 크게 비웃으며 그 광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 이 뼈다귀도 마저 먹거라. 저러니 상갓집 개소리나 듣지. 아유 참. 흥선군은 뼈다귀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남긴 음식까지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흥선군이 상갓집 개처럼 행동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친놈처럼 굴며 안동 김씨들로부터 전혀 죽일 가치 없는 놈으로 낙인 찍히기 위한 전략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는 파라코 행세를 하며 사전에 안동 김씨의 동태를 파악했고 향후 용산까지 차지하려는 계획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하, 니들이 어찌 대붕의 뜻을 알겠느냐? 어디 두고 봐라. 상갓집 개가 곧 무서운 호랑이로 변신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흥선군은 철종 사후를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철종은 말년에 여색에 빠진 데다가 세도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재위 10년을 넘기고부터는 병치레가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상태로 보아서는 오늘이라도 국상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흥선군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제 철종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철종은 후사가 없으니 다음 왕통은 우리 아들로 이으면 되겠군. 며칠 뒤 그의 생각대로 철종은 숙환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안동 김씨보다 먼저 전해들은 흥선군의 행보가 바빠졌습니다. 대비마마, 이하응 인사 올립니다. 그는 왕실의 큰어른인 조대비를 포섭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어주면 수렴청정을 허락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조대비는 곧바로 흥선군의 둘째 아들인 명복을 양자로 들여 왕으로 삼겠다고 선언합니다. 다음 보이는 흥성군의 둘째 아들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당장 새 주상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그러자 안동 김씨들이 맹렬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한이되옵니다, 대비마마. 흥성군의 아들이 왕통을 이으면 지금까지 없던 국태공이 생겨 권력의 누수 현상이 생길 것이옵니다. 하지만 조대비의 뜻은 워낙 강경했고 그들로서도 마땅한 대안은 없었습니다. 더욱이 원로 대신인 정원용, 조두순까지 적극 찬성하고 나서니 안동 김씨들로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그동안 흥선군에게 온갖 수모를 안겨주었던 안동 김씨들로서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이제는 전세가 역전되어 그들이 흥선대원군에게 목숨을 구걸해야 할 판국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흥선대원군은 마침내 국태공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루는 그가 좌찬성 대감인 김병기의 집으로 불쑥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아이고, 대원군 나으리! 그래, 좌찬성 대감은 안에 있느냐? 문지기가 재빠르게 좌찬성인 김병기에게 달려가 대원군이 왔다 알렸습니다. 김병기는 사실 안동김 씨가 주도하는 세도 정치의 핵심 인물로 그의 아버지인 김작은과 함께 권세가 어마어마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흥선군에게 상갓집 개라고 별명을 붙인 핵심 인물이 바로 김병기였던 것입니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흥선군을 우스갯감으로 삼으며 멸시하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김병기에게 지난날의 수모를 되갚아주기 위해 단단히 벼르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오시다, 좌찬성 대감. 아니, 대원이 대감께서 어찌 이런 누추한 곳까지? 좌찬성 대감과 술 한잔 하고 싶어 내 이리 왔소이다. 한때는 흥성군을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김병기였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술상을 내었습니다. 대원군은 김병기가 내준 술상을 앞에 두고 여유만만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예전에 받았던 술상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구려. 곧이어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떠먹던 대원군이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더니 먹은 음식을 뱉어냈습니다. 퇴! 대원군의 안색이 불현듯 바뀌더니 김병기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에이, 이런 고얀 놈! 내게 독이 든 음식을 먹여 죽이려는 것이냐? 대원군은 집안이 떠나갈 듯 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김병기는 너무나도 태연자약했습니다. 국왕의 생부를 독살하려 했다는 대원군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끝장나는 상황 속에서도 말입니다. 대원이 대감, 이제 곧 진실이 밝혀지게 될 것이옵니다. 노여움 푸시옵소서. 그러면서 바닥에 넙죽 엎드려서 대원군이 뱉어놓은 음식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싹 핥아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광경을 본 대원군은 한편으로 통쾌했으며 또 한편으론 섬뜩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그런 행실 때문인지 훗날 흥선대원군은 김병기를 좌찬성에 앉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은 흥선대원군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향후 10년간의 섭정 기간 동안 그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북올림이었습니다.